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며 재협상을 시사했습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20년 동안 중단한다는 조건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이란의 핵 보유 금지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일간 뉴욕 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머무르고 있는 기자에게 거기 머물러야 한다. 우리가 그곳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틀이란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미국이 이란에 최소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해왔다며 20년이라는 기간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ran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we agreed to a lot of things, but they didn't agree to that. And I think they will agree to it. I'm almost sure of it. 이와 관련해 JD 벤스 미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포괄적 합의를 이루려고 한다며 이란이 핵포기를 약속하면 이란의 번영을 약속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란은 혼란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공격을 받는다면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국과의 종전 대화는 국제법 틀 안에서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교량 등에 대한 공격 중단을 약속할 경우에만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ما الان با هر کی صحبت می‌کنیم میگیم ما در چارچوب قوانین بین‌المللی بپذیرید. ما خلاف قوانین بین‌الملل عمل نمی‌کنیم. شما همون حقوق بین‌الملل ما رو بپذیرید. 종전 협상 재개 가능성 속에서도 미국은 이란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봉쇄 첫 24시간 동안 봉쇄를 뚫은 이란 선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첫날 20척 이상의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해 이란 이외의 국가를 오가는 선박 운항은 제한적으로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란 항구를 출항한 일부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군 봉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미국의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벤스 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포기만 약속을 한다면 경제적 번영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스몰 딜이 아니라 트럼프식의 포괄적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여전히 하룻밤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불신이 있긴 하지만 이란도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봉합 수준이 아닌 이른바 포괄적 합의를 원한다며 이란이 핵무기만 포기한다면 경제 번영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e said if you guys commit to not having a nuclear weapon, we are going to make Iran thrive. We're going to make it economically prosperous. 미국이 대폭 양보한 만큼 이제는 이란의 공이 넘어갔다고 말했지만 미국 입장도 급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파 행사장에서조차 야유가 터져나올 정도로 전쟁에 대한 피로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The president, excuse me, sir. Right now, you see more humanitarian aid coming into Gaza than it has any time in the past 5 years. 이란 역시 협상에 적극적입니다. 대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를 잠깐이나마 눈 감아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단 며칠이라도 해상 운송을 멈춘다면 후속 협상 가능성은 한층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경한 입장의 이란 군부가 미국의 봉쇄에 대해 침묵할지 여부가 2차 협상 개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란이 미국과 합의한 휴전기간 지하 미사일 기지 입구를 막고 있는 잔해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온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는데 합의 사흘 뒤인 지난 10일 위성업체 에어버스가 이란 호메인과 타브리즈 지역의 미사일 기지를 촬영한
위성 사진에 이런 동향이 담겼습니다. CNN이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갱도의 입구를 막은 잔해들 위에 전면 트랙터가 놓여 있고 그 옆에 덤프 트럭들이 줄을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의 샘 레이어 연구원은 이란의 미사일 기지 복구 노력은 예상된 일이었다며 휴전은 막대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들여 파괴한 적의 군사 역량 일부를 적이 재건하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회담도 파키스탄에서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현지에서도 협상 기대감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양측 간 회담 조율에 바쁘게 움직이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전쟁 6주 만에 어렵게 성사됐지만 21시간 만에 결렬로 끝난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 휴전 기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2차 협상이 곧 개최될 거란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여러 명을 인용해 이르면 16일 2차 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주 후반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장소는 1차 협상이 열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와 함께 스위스 제네바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과 우호적인 이웃국가 파키스탄은 미국 입장에서 이란의 홈그라운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파키스탄이 여전히 중재 역할을 맡고 있어 이슬라마바드가 개최지로 더 유력한 것으로 점쳐집니다. 저는 지금 지난 주말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 장소로 쓰였던 호텔 로비입니다. 이곳 이슬라마바드에선 이번 주 2차 협상도 개최해 종전 합의를 이끌어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ज़ाहिर सी बात है, अमन ही होना चाहिए। अमन नहीं होगा तो फिर ये पाकिस्तान की मैशियत और महंगाई आप देख लें, आपके सामने ही है। ये दिन ब दिन बढ़ती जा रही है।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과 이란 양측을 접촉하며 2차 회담 개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जो कोई मामलात कुछ थोड़े बहुत कहीं अटके हुए हैं उनको हल कराने के लिए पूरी कोशिश जारी है. 최고위급 대면 협상이 재개된다는 건 평행선을 달리던 쟁점이 정리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20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을 바라는 미국과 5년으로 버티는 이란 사이에 절충점이 마련됐을 거란 관측입니다. 중재에 참여하고 있는 이집트와 튀르키예는 오는 21일까지인 휴전 기간을 45일로 늘리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오는 1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국제화상회의를 공동 주최합니다. 엘리제궁은 이번 회의가 순전히 방어적인 임무에 기여할 준비가 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도 이번 회의는 분쟁이 끝난 후에 국제 해운 보호를 위한 다국적 계획을 위한 노력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참석하지 않고 중국과 인도도 초청을 받았지만 두 나라의 참석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를 해제하고 협상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아랍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사우디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압박 조치가 이란의 도발을 부추김으로써 다른 주요 해상 수송로까지 마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당국자들은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가 계속될 경우 이란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내세워서 바브엘만 대부 해협을 폐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역봉쇄 카드는 이란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였던 데이비드 시에드니는 알자지라와 인터뷰를 갖고 이란이 트럼프를 압박한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시에드니 전 부차관보는 현재 해협 봉쇄로 인해 미국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중국과 인도, 한국 등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압박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한 묘수를 둔 것이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이 해협 역봉쇄로 스스로에 대한 압박을 더 키운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대면 협상 성사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유가는 8% 가까이 급락하며 약 3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도매 물가 지수가 안정세를 보이며 에너지 쇼크가 경제 전반에 전이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나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 유가 기준인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 대비 7.87% 떨어진 배럴당 91.2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3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 미국과 이란의 2차 대면 협상 가능성이 반영됐습니다. 뉴욕 증시도 미국과 이란이 휴전이 끝나기 전에 회담을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도매 물가 지수의 예상 밖 안정세에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도매 물가로 불리는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은 0.5%로 집계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상승률은 4%로 지난 2023년 2월에 4.7%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은 이란 전쟁 여파로 전월 대비 8.5% 급등했는데 특히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15.7% 폭등한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The higher oil stays, the more of an inflation concern that there is. And ultimately that translates into a slowdown for the U.S. economy because 70% of our economic growth, GDP growth that is, comes from consumer spending. 다만 식품 가격이 전월 대비 0.3%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이 정체한 게 유가 상승의 충격을 상쇄한 배경이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에 따라 사태가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어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확신이 시장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종전협상 재개 가능성에 코스피가 상승세로 거래를 시작해 6,1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하락한 1,470원대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상승세로 장을 시작했죠. 네, 미국과 이란이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코스피는 오늘 개장 2.91% 오른 6,141로 개장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장중 처음으로 6,100을 넘은 이후 다시 6,100선으로 올라간 건데 지금도 상승폭을 유지한 채 6,1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4% 가까이 오른 21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5% 가까이 올라 115만 원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1.67% 오른 1140으로 출발했고 지금도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는 하락세죠? 네, 어제 1,481원의 주간 거래를 마친 원달러 환율은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10원 떨어진 1,471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는 협상 기대가 이어지면서 1,471원을 기록했는데 이와 비슷한 수치로 오늘도 거래를 시작했고 지금도 1,4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에 국제 유가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5월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대폭 하락해 배럴당 90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의 약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하락세를 연일 보이는데 현재는 98.16 부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유가 급락과 환율 하락 등의 호재로 코스피는 6,000대 안착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협상 재개 기대감에 국제 유가는 떨어졌지만 우리나라 물가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 지수를 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 물가는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광산품, 석탄,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6.1%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18.4%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도 석탄과 석유 제품,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등이 올라서 전월보다 16.3%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입 물량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달 수출 물량 지수는 컴퓨터와 전자광학기기 등의 증가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3% 올랐습니다. 지난달 원거리 항로의 해상 수출 운임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3월 수출입 운송 비용을 보면 지난달 중동행 해상 수출 컨테이너 운임은 521만 1,0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42.7% 급등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여파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서부행 운임도 561만 1,000원으로 24.3% 상승했고 유럽연합은 341만 4,000원으로 5.8% 올랐습니다. 해상 수입 운송비의 경우에는 미국 서부가 24.2%, 중동도 18.1%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유 수급 차질로 인해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작하는 아스콘 업체는 물론 철강, 알루미늄 등 금속 업종의 공급망 위기까지 확산했는데요. 수입 원자재의 해상 운임까지 상승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 연결합니다. 먼저 박기환 기자는 물레동에 나가 있죠? 네, 서울 물레동입니다. 네, 김기수 기자는 어디입니까? 네, 충북 청주 아스콘 생산업체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기환 기자, 이 물레동 철강거리면 합성수지 또는 플라스틱이 눈에 띄게 사용되는 곳은 아닌데 그것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철강과 비철금속 등 제품을 소품종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판매업체가 천여 곳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아침에 이곳에 있는 판매업체들을 여러 곳 만나봤는데요. 소상공인들은 모두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조금씩 원가 상승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당장 원자재를 들여올 길이 막혀서 공장을 멈춰 세워야만 했던 석유화학 업종만큼의 직접 타격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물류비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돌아가면서 비싸진 해상 운임은 물론이고 유가 인상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항공과 육상 화물 운송 비용이 모두 치솟았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거의 해외에서 이제 직수입하다 보니까 어차피 배를 타고 오려면 기름값 들고 유럽 일단 중동에서 여기 알루미늄 뭐 하는 게 그쪽에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 파장이 커가지고 한 20% 정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 올라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 산업부가 발표한 지난달 수출입 운송 비용을 보면 중동으로 가는 해상 운임은 한 달 전보다 43% 더 올랐습니다. 이어 미국 서부행은 24%, 유럽행은 6% 오르는 등 전반적인 해상 수출 운임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물류비 인상 여파가 확산하면서 대부분 원자재를 모두 해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산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부의 대응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공급망 통제와 또 직접 지원이 동시에 진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정부는 오늘 0시부터 더 강력한 공급망 조정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조선소에서 선박의 강제를 자를 때 사용되는 에틸렌 등 7개의 기초 석유화학 제품의 매점 매석을 금지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고량을 지난해 대비 80%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경에 포함된 예산도 본격 산업 현장에 투입됩니다. 이란 전쟁으로 수출길이 막혔거나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모두 2,300여 개 기업에 800억 원이 수혈됩니다. 여기에 물류비 지원 바우처에 사용될 500억 원까지 모두 합쳐 1,300억 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기존에 석 달이나 걸리던 절차를 한 달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도 도입해서 기업들의 직접적인 숨통을 틔워줄 계획입니다. 이번엔 아스콘 생산업체로 가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원유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이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고요?
네, 제가 있는 곳은 도로에 깔리는 아스콘 혼합물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공장 기계 설비가 멈춰 있는 모습인데요. 평년 같으면 가장 활발하게 작업이 이뤄져야 할 시기지만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생산도 중단된 겁니다. 겨울철 염화칼슘 등의 여파로 도로 곳곳이 갈라지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아스콘 업계에선 겨울이 끝나고 장마가 오기 전인 지금이 도로 보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스콘의 원료가 되는 아스팔트유가 이란 전쟁으로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스팔트유의 가격도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업계의 부담도 커진 상황입니다. 아스콘 업계에선 아스팔트유의 재고량을 평소 같으면 80에서 90% 유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공급 차질에 재고량이 20에서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콘 생산업계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도로 보수나 포장 작업이 중단된 곳도 있죠. 네, 저희 취재진이 인근 지역에 도로 포장 공사가 예정된 곳을 가봤는데요. 아스콘 수급 차질에 공사 자체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사가 시작된 곳의 경우엔 포장에 쓰일 아스콘 물량은 확보해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스콘 업계에선 지자체와 협의해 긴급한 곳에 대한 보수 작업을 우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파임 등 파손이 발생해 사고 위험이 크거나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곳을 위주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데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파가 계속될 경우 아스콘 수급의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도로 포장과 보수 작업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한 현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박기환, 김기수 기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엔 중동 상황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그리고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다시 만날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Iran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We agreed to a lot of things, but they didn't agree to that. And I think they will agree to it. I'm almost sure. 최고위급 대면 협상이 재개된다는 건 평행선을 달리던 쟁점이 정리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The big question from here on out is whether the Iranians will have enough flexibility, whether the Iranians will accept the critical things that we need to see in order for things to get done. 네, 절충점을 좀 찾았을까요? 성일광 교수님. 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 보니까 내일이나 모레 다시 만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양측이 이제 뭐 시간을 좀 가지고 한 번 더 1차 협상에서 뭐가 문제였는지 살펴보고 계속해서 물밑에서 아마 파키스탄이 중재를 해서 간접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예. 보고요. 들리는 소문은 예. 이란 쪽에서 조금 더 양보를 많이 할 것 같다. 이거는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 하여튼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언론에서는 그렇게 지금 뭐 보도가 나고 있어서 뭐 정확하게 어떻게 어느 정도 양보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도 양보를 해야겠죠. 그러나 일단 뭐 하여튼 양보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이런저런 소문, 이스라엘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물밑 대화에서는 그럼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분위기 이제 초반 합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예. 이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초반 분위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벤스 갈리바프 양쪽 부통령 의회의장 최고위급이거든요. 예. 이 나왔잖아요. 협상장에 처음에 사전 실무진의 바텀업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최고위진이 나왔거든요. 의지가 강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끝나고 나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분위기는 전쟁까지 온 지금 이란 핵 문제가 2000년 초부터니까 한 5년가량 됐는데 이 문제가 한 번 만나서 끝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은 예정된 거다. 네. 그리고 양측 간에 이견이 좀 좁혀지고 있다라는 흐름들이 많이 보여요. 예. 이스라엘 지금 관건이 되는 우라늄 농축 부분에서 예. 양측이 원론적인 문제를 피해서 이제 시기로 얘기를 나온 거 보면 조금 절충점은 찾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일이나 모레 열릴 것 같은데 어디서 열릴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YTN 취재진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머물고 있는데 취재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이슬라마바드 기자들에게 그곳에 있어라. 거기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큰 이유는 군 최고위 인사가 매우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군 최고위 인사 누굴까?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을 언급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환상적이다, 뭐 판타스틱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심 무니르 이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연계된 코인 결제를 도입해서 환심을 샀고 백악관을 찾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셔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처세술이 아주 뛰어난 인물인 걸로 보입니다. 처세술이 뛰어나다.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환심을 사야지만 또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협상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키스탄이 의외다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파키스탄에게 요청을 했다. 특히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 이 사람과 또 개인적 친분도 있고 워낙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보다는 오만, 뭐 카타르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파키스탄에서 좀 한번 도와달라.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화답하면서 사실 이 휴전 협상이 성사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심 무니르는 사실상 뭐 지금 총리도 있고 다른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만 실세다. 실세다. 완전 실세다. 완전 이렇게 실세다. 예, 그렇게 알려져 있고. 파키스탄 내에서 뭐 권력 몇 위쯤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형식상으로는 뭐 권력 1위는 아니죠. 예. 왜냐하면 뭐 대통령도 있고 다른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들리는 소문으로는 사실상 권력 실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파키스탄의 중요한 군 시설이나 핵 무기까지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헌법을 바꿔서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그렇군요.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파키스탄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은 뭐 파키스탄이 뭐 이란에 좀 유리한 장소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을 가겠다고 하는 거는 이 아심 무니르 이 사람의 이른바 뭐 처세술이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아부를 잘한다 뭐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부하고 싶네요. 그럼 한국에 올 테니까. 예. 그 무니르라는 개인적인 인물 중요성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파키스탄 군부 독재 국가입니다. 샤리프 총리는 권한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실제 우리로 치면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무니르 총리의 일사불란한 시스템이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란에 유리하다기보다는 파키스탄은 이슬람 최대 인구 보유국이면서 인도네시아와 함께 핵무기가 있어요. 이슬람 유일하게.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거의 군사 동맹 관계입니다. 그렇군요. 예. 중국과는 거의 뭐 한미 동맹 관계죠. 그렇게 또 이란은 파키스탄이 국경이 한 900km가 접혀져 있으니까 이란의 문제는 파키스탄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특수성이 있고 또 하나는 파키스탄의 원유의 한 80%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지금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데 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외화 수입의 절대량이 해외에 있는 파키스탄 노동자 500만 정도에서 오는 돈이 제일 중요한데 이 사람들의 90%가 지금 중동에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우디에 250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도 미국, 이란, 이스라엘 외에 제4의 당사자국이라고 할 만큼 민감하죠.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아심 무니르가 이렇게 아첨까지 해가면서 파키스탄에서 협상을 유치할 때는 본인들도 좀 얻는 게 있는 건가요?
외교력을 일단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파키스탄이 입장에선. 예. 그리고 일단 저는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경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특히 파키스탄 우리 걸프를 가보시면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나 다른 곳을 가보시면 중간급 관리나 호텔이나 중요한 회사를 가보시면 대부분 파키스탄 사람들입니다. 예. 파키스탄, 인도 사람 아니면 파키스탄 사람. 그다음에 또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또 파키스탄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이 상당히 파키스탄 재정에 국가 재정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IMF 빚도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거기서 지금 노동자들이 일을 못하게 된다. 전쟁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나날이 빚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빨리 중동이 안정화되는 것이 시급하다는 거죠. 자, 예.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이 직접 좀 나서서 중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종전을 할 수 있는 합의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 벤스 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Ceasefire is over. And what you're seeing is what the president wants to make, he doesn't want to make like a small deal. He wants to make the grand bargain. He said, if you guys commit to not having a nuclear weapon, we are going to make Iran thrive, we're going to make it economically prosperous, and we're going to invite the Iranian people into the world economy in a way they haven't been in my entire life. And that's the kind of Trumpian grand bargain, that the president has put on the table, economically prosperous. 네, 스몰 딜이 아니라 그랜드 바겐, 포괄적 합의를 원하고 있다.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은 예, 항상 트럼프 타워로 끝납니다. 트럼프 타워. 평양에도 트럼프 타워 세우면 끝나는 예. 거고 테헤란에도 트럼프 타워 세우면 끝나는 거죠. 이번에도 트럼프 타워 그 얘기할까요? 얘기입니다. 그 예.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지금 여기에만 집중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적대 관계 해소는 항상 군사 안보 이 문제하고 외교 경제 문제가 같이 갑니다. 예. 그러니까 북핵 문제도 비핵화하고 관계 개선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지금 벤스 얘기는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군사 안보 쪽 문제에서 양보를 하면 예. 경제적으로 관계 개선까지 수교까지 그 패키지를 같이 가겠다는 같이 겁니다.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만 보지만 그랜드 바겐이라는 건 결국은 경제, 외교 관계 수립, 경제적 지원, 이란의 세계 경제 편입 이걸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얘기를 예.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타워 얘기하셨는데 경제적 번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예. 2월달 미국 이란 협상할 때도 네. 이란 측에서 오히려 미국 측에다가 제시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근책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국내 정유 시설이 너무 낡아서 정유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좀 많이 낡아 있단 말이에요. 네. 플랜트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미국 기업이 들어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국도 들어가서 할 수 있지만 우리도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예. 어쨌든 이단 입장에서는 자, 핵 협상이 잘 되면 우리가 미국과 척을 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얼마든지 미국과 경제 교류를 하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우리 정유 산업을 새로 만들어 줄 수 있다. 플러스 거기에다가 우리 민간 항공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국 항공사로부터 우리 저기 민간 항공기 사고 싶다. 연결해 달라. 그래서 이런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 이단이 이미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일단 먼저 풀어야 될 것은 핵 협상이 돼야만 핵 협상이 된 다음에는 얼마든지 미국과 이제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역으로 이란에게 지금 당근책을 주는 거죠. 이번 협상이 정말 잘 되면 우리 미국 기업이 들어가서 이란의 지금 어려운 경제를 한번 새롭게 바꿔줄 수 있다. 테헤란에 트럼프 타워 세워질 수 있는 겁니까? 충분히 그렇게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거는 가자 지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마스하고 휴전 협상할 때도 가자 지구를 완전히 리베라 휴양지로 만들고 싶다. 지중해 가장 좋은 휴양지로 만들어서 가자 주민도 이득을 보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도 이득을 보고 비전은 큰데 과연 이제 실현 가능한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일단 청사진인 거죠. 청사진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열쇠는 일단 휴전이 돼야 되고 핵 협상이 잘 진행되면 충분히 우리가 이 얘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때 북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른바 경제적 청사진 제시했을 때는 거부당했던 거잖아요.
북한하고 이란은 입장이 전혀 다른 건가요? 사실은 같죠.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관계 개선, 경제 발전이겠죠. 예. 이란도 마찬가지죠.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그런데 이란의 핵 문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예. 고농축으로 가는 중간 단계의 60% 순도의 고농축으라늄 441kg, 그다음에 요 제조 능력, 이게 전부거든요. 근데 북한은 고농축으라늄, 플루토늄, 핵탄두, ICBM, 그다음에 핵실험 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훨씬 어렵죠. 그러니까 북한과 비교한다면 이란 문제는 사실은 세 발을 핍니다. 협상 가능성이. 예. 그러니까 농축으라는 문제에서만 진전이 있으면 나머지 뭐 호르무즈 해협부터 시작 나머지 문제는 사실은 술술 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문제 안에서 예. 양측이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건 안 한다고 해라. 그럼 다 들어줄게. 이런 얘기고 이란 입장에서는 그거 하려고 여기까지 얻어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라늄 농축이 핵심인데 그거 20년 금지하는 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언론 보도 봤을 때는 미국이 20년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또 몸값을 올리는 거죠. 예. 20년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니까 예. 사실 그거를 우리 많이 봐준 거야. 우리 영원히 안 하게끔 하려고 했었어 원래. 그래서 벤스 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20년이 많이 깎아준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 한 10년 정도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뭐 그러면 이란이 한 10년 정도 깎아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뭐 10년이나 7년 정도까지. 예. 그러면 충분히 타협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할 것인가. 440kg, 60% 순도 60% 이상. 이거 뭐 미국 측에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IAEA도 아니고. 자 그렇다면 이란 입장에서 이거는 희석을 해서 우리가 과학적 목적으로 아니면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전 아니면 전력 생산 원전에 쓰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미국이 좀 양보를 하는 게 낫다. 자 우라늄 농축에 있어서는 이란의 양보를 받아냈으니까. 예. 그럼 고농축 우라늄은 그래. 그럼 IAEA나 국제원자력기구가 들어가서 엄밀하게 아주 엄격하게 사찰을 한다면 예. 희석시키는 것을 잘 관리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타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성일관 교수님께서 앞서 이스라엘 언론에서 이란이 조금 양보하는 듯한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 기간일까요? 두 개 중에 뭐 하나라도 양보를 하겠죠. 기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라늄 농축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절반을 반출하고 절반을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간 정도가 아마 이란이 미국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양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년도 짧다. 이거 협상의 기술입니까? 아니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몇 년 뭐 이걸 아예 논하고 싶지 않다. 먼지까지 다 빼라 이런 얘기입니까? 원래 목표는 예. 지금 후자, 먼지까지 싹 빼라 예.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농축이 문제가 된 게 2000년대 초반, 2002년에 처음 제의가 됐고 예. 뭐 길게 협상을 하다가 오바마 때 JCPOA 이란 핵협상 포괄적 행동 계획에 따라서 3.67%까지는 허용해 주겠다. 예. 이게 평화적 범위의 농축 5% 범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농축을 못하게 해라라는 게 트럼프의 입장이에요. 이스라엘하고. 그게 전쟁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에 전쟁에 이겼다고 얘기하려면 이란이 앞으로 농축 안 할 거고 한 것도 다 줄게 이래야만 트럼프가 이기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 농축 안 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모든 걸 다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농축 권한은 지키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20년이 왜 나왔냐면 미국에서는 허들을 내린 거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해도 되는데 20년 뒤에 해라. 근데 20년이면 사실상 중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지 말라 해서 이 정도 기간 동안 하지 말라고 내린 거는 미국이 양보한 건데 이란이 보기에 20년은 사실상 폐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결될 것 같으세요? 이미 상당히 진전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지 마 해서 앞으로 하지 마. 예. 너 앞으로 외출하지 마. 그러다가 앞으로 2주 동안 하지 마. 예. 그럼 아이는 고민하죠. 이거 받아들일까 말까. 예. 예. 그러니까 상당한 진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양측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간 합의를 할 것이다. 이번에 기간으로 만나면. 합의한다고 그러면 답이 나오죠. 그럼 미국은 예. 내가 멈춘 거라 얘기할 수 있고 예. 이란은 내가 권한은 지켰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숫자의 싸움이 이제 계속 될 예. 것이고 지금 다시 만난다는 거는 이란이 좀 미국이 원하는 숫자를 비슷하게 부르지 않았을까 뭐 네.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호르무즈 역봉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드나드는 선박이 있다는 얘기도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뉴욕타임즈는 뭐 이미 이란 항에서 출발한 아니면 발효되기 전에 나갔다는 얘기도 있고 네. 어쨌든 뭐 나갔다는 선박이 있긴 한데 어쨌든 과거 이전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진 거 아니냐 오히려 시장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행하는 선박들도 좀 늘었고요.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뭐 2천여 척이 아직도 갇혀 있으니까 예. 이게 완벽한 해결책을 될 수 없죠. 다만 이란이 어쨌든 2차 협상에 이렇게 발빠르게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봤을 때는 저는 이 역봉쇄가 통한 게 아닌가. 아, 역봉쇄가 묘수가 됐다. 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원유를 수출해 왔었는데 뭐 6주 동안 전쟁 기간 본인만 수출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다른 걸프 국가는 하나도 못 벌었는데, 근데 지금 갑자기 이게 막혀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이제 경제적인 타격이 될 수 있고, 이란은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고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본토 공격에 의해서 또 많은 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제 보여줘야 돼요. 미국과 협상하는 이유가 뭐냐? 미국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했는데 왜 미국과 협상하냐? 그러면 우리 재건 자금 얻었다. 경제 복원시킬 수 있다. 재건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 입장에서 가장 급한 건 통치 자금이다. 그럼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협상을 해서 제재를 풀거나 아니면 원유를 계속 수출해야 돈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원유 수출이 지금 어렵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란 입장에서 빨리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처음에 이중 잠금하겠다 했을 때 호르무즈 해협 봉쇄 풀라고 했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많은 분들이 딱 했었는데 오히려 좀 묘수가 됐다 이런 부분도 있다고 분석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기적으로는 예. 이란에게 압박 카드가 되죠. 그런데 지금 시장 반응이 이상하잖아요. 이란도 막고 미국도 막았는데 배는 다니고 유가는 떨어져요. 거꾸로 해야 되거든요. 한쪽도 못 다니고 유가는 폭등해야 되거든요. 잠금이 제대로 안 된 거고. 제대로 안 되는 거고 예. 양쪽 다 지금 이란도 봉쇄한 건 아니에요. 예. 자기가 원하는 배는 나가라. 미국도 봉쇄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배는 나가라거든요. 예. 그러면 기준이 지금 없군요. 그렇죠. 양쪽이. 규례 예. 제거함들이 갔다 그러지만 규례가 있다면 배가 못 다니죠. 그러니까 규례가 설치 안 됐을 수도 있고 설치돼 있어도 아주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이란이 통제하는 것도 국제법적으로 불법이지만 미국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동맹국들이 도와줄 수 없고 이란도 통행력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고 오히려 협상을 재촉하는 측면이 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이 상황에서 양측이 호르무즈에서 교전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이란이 민간 선박을 다시 공격하지 않는 한 상황은 오히려 안정적일 거다. 초기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호르무즈 문제 어떻게 풀릴까 여러 언론 보도가 있는데 네. 미국 측에서 원하는 거는 공동으로 통행료를 받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있잖아요. 이거 어느 정도 근거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거는 그냥 해프닝이 아니었는가. 해프닝. 네, 예.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심해서 그런 예.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바로 또 말을 접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저기 다른 국무장관이나 다른 보좌관들이 대통령님 그건 안 됩니다. 국제적으로 문제가 큽니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지나간 얘기고요. 문제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앞으로 이게 다 마무리가 되더라도 예. 어떻게 할지가 저는 좀 궁금해요. 협상 내용 중에 우리 지금 핵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요.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서 과연 이란이 이번 전쟁 전으로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냐? 아니면 이제는 다시 못 돌아가느냐? 예. 이 부분도 조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 봐야 할 텐데 지금 뭐 호르무즈 논란만 있는 게 아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본인 스스로 논란도 상당히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한 인공지능 생성 그림을 공유한 뒤에 온라인상에는 풍자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네. X에 이런 풍자물이 올라왔습니다. 예수 행세를 하는 트럼프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고 있는데 진짜 예수가 뒤쫓아오면서 응징을 가하는 듯하죠. 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런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 수술실에 들어서자 의료진이 도움이 필요한가요? 라고 묻죠. 트럼프 대통령은 나 여기서 일하는데? 라면서 의료진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예수 트럼프 논란에 의사로서의 모습이다라고 해명한 걸 비꼰 풍자물입니다. 골프광, 트럼프를 조롱하는 패러디물도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골프장에는 연못 위를 걷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고음을 치는 장면인데요. 풍자물을 올린 네티즌은 예수 트럼프 또는 도널드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까지 본인 계정에 이렇게 직접 올린 이미지들 많습니다. 슈퍼맨, 예수, 교황 이렇게 자신을 비유하는 이미지를 올리면서 자기 과시 행태를 계속 보여왔는데요. 핵심 지지 기반인 보수 기독교 진영도 선을 한참 넘었다. 또 미국 정계에서는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다. 이런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널드 그리스도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핵심 지지층까지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지하 2층, 3층이 또 있는 겁니다. 지금 끝없는 추락이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왜 위험하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스텝의 집단 지성이 작동을 안 해요. 만약에 스텝들이 있다면 다 막거든요. 지금 아무도 안 막는다는 얘기고 막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독주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제 얘기는 지금 트럼프 지지층의 핵심이 보수 기독교계거든요. 예. 근데 저건 정면으로 보수 기독교계를 모독하는 장면이거든요. 저거는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 마의 40% 지지층이 깨졌는데 지금 30% 초반이거든요. 저러면 30%도 깨져요. 공화당 안에서 이탈하고 있고 보수 인플루언서들이 등을 돌리고 있어요.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싸워요, 지금. 예. 그럼 이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 저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교정해야지. 이게 아니고 자기 방식을 더 강하게 나갑니다. 저런 패러디 보면은 어떤 기분일까요? 본인은 아마 승리감에 도취될 거예요. 저걸 보고요? 일반적이면 이거 내가 잘못했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주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못 막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관세, 이거 위헌이잖아요. 그다음에 이민 단속부터 시작 모든 게 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취했던 과다한 조치 중에 상당 부분이 불법이거든요. 이란 전쟁도 사실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호르무즈 통행세 받으면 나중에 사법 처리됩니다. 그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그렇군요. 아무도 못 막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안 끝난다는 거죠. 예. 벤스 부통령, 마가의 적자로도 불리는데 이런저런 논란을 물어보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필터링이 없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필터링이 없다. 솔직하다는 얘기인가요? 소통을 잘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벤스 부통령으로서는 이제 대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깎아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 보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인기가 더 그립고 인기를 더 원한다. 사랑과 지지가 부족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나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조롱당해도 결국은 유명세가 중요하다 이런 그렇죠. 판단일까요? 아니 이제 인기가 없으니까 지금 계속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그걸 좀 만회하기 위해서 아마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국외로 이제 시선을 돌려봐도 이탈리아 총리도 극우 세력으로 친 트럼프였잖아요. 이제 교황 비판에는 나도 못 참는다 이렇게 나섰더라고요. 이태리에 바티칸이 있잖아요. 예. 그 카톨릭으로 뭉친 이태리인데 교황은 비판이 아니고 교황을 똑바로 쳐다봐도 욕먹는데 교황을 지금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멜로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신앙심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도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고 이번에 유럽의 트럼프라고는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떨어졌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어요. 그게 역풍이 불었을 겁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란 전쟁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면에서 추락하는 트럼프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도 사실 등을 돌리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패착은 나토와의 척을 줬다는 거죠. 동맹을 배신한 건 사실은 트럼프거든요. 그러니까 동맹 멜로니들 포함해서 영국도 이번에 이 역봉쇄에 대해서 바로 즉각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트럼프 리더십 고립될 거다. 국적으로도. 근데 역봉쇄에 참여하는 국가들 발표한다고 하더니 왜 얘기가 없는 건가요? 얘기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아마 누가 손들고 나온 국가가 없던지 아니면 조율 가능성이 높죠. 역봉쇄에 참여한다. 왜냐하면 사실 누가 거기 지금 휴전되기 전에는 누가 가서 도와주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휴전된 이후에나 군함을 파견해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겠지만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촉즉발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도 쉽사리 납서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뭐 동맹국에게도 핵심 지지층에게도 고립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요. 2차 협상판이 벌어지면 무슨 카드를 꺼낼지 봐야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에 이란이 해상 운송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보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 명분을 차단하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봉쇄로 이란의 대외 거래가 차단되면서 경제적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자신했습니다. Right now we have a blockade. They're doing no business. Iran is doing absolutely no business. 그러나 이란의 이런 정중동 행보는 굴복보다는 전략적 후퇴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봉쇄를 물리적으로 뚫는 대신 운송을 잠시 멈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 공습으로 방공망 등이 타격받은 상황에서 섣부른 교전으로 미국의 전면전 재개의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실리적 판단입니다. 동시에 이란은 피해자 프레임으로의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봉쇄 탓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세워 유가 폭등에 직면한 국제사회가 미국을 압박하도록 만들려는 여론전입니다. The failure of the first phase is not in and of itself necessarily a sign that talks, if they were to continue, would fail. Neither side may have wanted to give the impression that they came to an agreement too quickly. 다만 이란 내부의 갈등은 변수입니다. 실리를 챙기려는 온건파와 혁명수비대 강경파 사이에서 이란 정부의 셈법은 여전히 복잡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And during that period, we expect a lot of back channel activity to bring them back to the talks back to the track. 이란의 행보는 전면전 명분을 차단하면서도 내부 전열을 정비하고 국제 여론을 흔들려는 고도의 계산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휴전 마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란의 이런 전략적 유연성이 미국과의 극적인 타협점을 찾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에 대한 한시적 제재 면제를 종료하고 제재를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미국 정부가 오늘 19일 이후 이란산 원유 제재를 다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란산 원유 수출을 차단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제한함으로써 이란을 압박하는 동시에 향후 종전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제거 역량을 갖춘 미국 함정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뢰 제거는 물론 호르무즈 역봉쇄까지 미국 해군의 가장 어려운 임무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을 앞두고 미 해군 구축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전격 진입했습니다. 상선 통행을 위협하는 바다 지뢰인 기뢰 정리 작업을 위한 거라고 미군은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타격하겠다는 경고에 미 군함이 기술을 돌렸다고 주장했지만 미 중부사령부는 정상적으로 해협을 통과해 작전을 수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You must alter course and go back to the Indian Ocean immediately. If you don't obey my order, you will be targeted. Out. This is Coalition
Warship 121, engaged in transit passag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No challenge is attended to you. 이에 더해 1차 협상 결렬 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선언했습니다. 미 해군이 기뢰 제거에 해협 차단까지 두 가지 고난도 임무를 떠맡은 건데 이란 항구를 양쪽에서 막는 데만 최소 항공모함 2척과 군함 10여 척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He will probably want to put 2 aircraft carrier strike groups, so that's 2 carriers, so he has plenty of air cover up above him, and then he'll want about a dozen destroyers and 또 일본에 있던 미 해군 소해함 2척이 태평양을 벗어나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기뢰 제거함 추가 투입 움직임으로 보이지만 소형 어선을 이용한 이란의 게릴라식 기뢰 부설을 제지하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정상급 기뢰 제거 능력을 갖춘 일본도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지 않는 등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We think that numerous countries are going to be helping us with this also, but we're putting on a complete blockade. 난제에 가까운 미군의 군사작전 결과는 향후 종전협상 주도권을 좌우하는 대상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오는 1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국제 화상회의를 공동 주최합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이번 회의가 분쟁이 끝난 후에 국제 해운 보호를 위한 다국적 계획을 위한 노력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참석하지 않고 중국과 인도도 초청은 받았지만 두 나라의 참석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고립된 우리 선박과 관련된 정보를 이란뿐 아니라 미국과 걸프 해협의 인근 국가에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에 휴전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언가 하기 위해서 우리 선박의 정보를 인근 국가들에 전부 주고 선박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란에 보낸 장관 특사와 관련해서는 시기가 겹쳤을 뿐 특사 파견을 계기로 선박 정보를 제공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일 해군 수뇌부가 서울에서 국제안보정세와 3국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경률 해군 참모총장은 스티븐 퀄러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 그리고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과 서울에서 각각 양자회담을 한 뒤 만찬을 함께합니다. 이들은 회동을 계기로 영내 해양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작전에 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현지 시간 14일 교황청이 발행한 메시지에서 민주주의 국가는 도덕적 가치에 뿌리를 둘 때만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토대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폭정과 기득권층의 지배를 위한 허울 중 하나가 돼버릴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교황의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에게 맹비난을 쏟아낸 후에 나온 것으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교황은 절제는 정당한 권위 사용의 필수라며 진정한 절제는 이 과도한 자기 예찬을 통제하고 권력 남용을 막는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 전쟁에 대한 교황 레오 14세의 비판을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조지아주에서 열린 보수단체 행사에서 미국 부통령이 공공정책에 대해 발언을 할 때 신중해야 하는 것처럼 교황도 신학적인 문제를 언급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겨냥한 것은 최근 레오 14세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과거에 칼을 들었고 오늘날에는 폭탄을 떨어뜨리는 이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글입니다.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 간의 전례 없는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 교황들은 전쟁 같은 현안에 쓴소리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첫 미국 출신 교황의 탄생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 섞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What greater honor could there be? And we were a little bit surprised, very happy. It's just a great, absolutely great honor. 하지만 레오 14세는 지난해 9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비인간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올 1월엔 베네수엘라 작전 직후 힘에 기반한 외교를 비판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갈등은 최근 이란 전쟁 국면에서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And I will continue to speak out loud against war, looking to promote peace, promoting dialogue and multilateral relationships among the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다룬 사목헌장에는 가난하거나 고통받는 이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가 그리스도 신자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게 교회의 책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전임인 프란치스코 교황도 2016년 트럼프의 대선 공약인 국경장벽 설치와 관련해 벽만 세우는 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 트럼프와 갈등을 빚었고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라크 전쟁 직전 부시 행정부에 특사를 보내는 등 전쟁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서기까지 한 전례가 있습니다. Ciascuno si senta e si faccia corresponsabile della costruzione della pace. 정치 권력과 교황청의 긴장은 시대를 막론하고 되풀이되온 셈입니다. 다만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트럼프와 교황의 갈등과 비슷한 사례를 찾으려면 중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는 바티칸이 현실 정치에 둔감하다, 미국의 평화 구상을 그때도 지금도 방해한다는 민주주의 선진 국가에서 해야 될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는 지금 이상한 모습이 국익을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접근이 보편적 가치와 충돌하며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교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두 나라가 33년 만에 미국의 주선으로 고위급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과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놓고 만났는데 앞으로 직접 협상한다는 합의만 남긴 채 큰 성과는 없이 끝났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워싱턴 DC의 미국 국무부 청사에 이스라엘 대사와 레바논 대사가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미국 측 관계자들이 가운데 앉고 양옆으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대표단이 손님처럼 앉아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만남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We have to remember the Lebanese people are victims of Hezbollah. The Lebanese people are victims of Iranian aggression, and this needs to stop.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휴전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미국은 이란과 휴전을 개시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렇게 별도의 협상을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벌이는 교전이 레바논 정규군이 아닌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So these negotiations are between the state of Israel and the state of Lebanon, but the state of Lebanon itself, the present government, seems unable to finally tame Hezbollah and to rein in their influence in Lebanon. 앞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의 무의미한 회담을 취소하라고 레바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إذعان واستسلام وتجريد للبنان من قوته. نحن ندعو والفرصة لا زالت متاحة إلى موقف تاريخي بطولي بإلغاء هذا اللقاء التفاوضي. 33년 만에 이루어진 이스라엘 레바논 고위급 회담은 앞으로 두 나라가 직접 협상하기로 한다는 합의만 이룬 채 2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휴전을 논의하는 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를 공습했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향해 로켓을 발사했다고 각각 주장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스라엘, 미국과 3자 회담을 가진 레바논 주미대사는 이번 회담이 건설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모아와드 레바논 주미대사는 2시간이 넘게 진행된 회담에서 레바논 영토 보전과 국가 주권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지속적인 분쟁으로 레바논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란 전쟁에 쏠려 있는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휴전이 무색하게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시민 100만 명은 집단 학살과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경화 기자입니다. 공습으로 어수선한 가자시티의 병원. 한 남성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이어집니다. 3살 아들 야히야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잃은 겁니다. 힘없는 손을 하염없이 쓰다듬는 아버지 옆에는 피 묻은 운동화가 놓여 있습니다. ايش ذنبه؟ ايش جريمته؟ المفروض اليوم يلبس بدلة عرس. 이날 하루 가자지구 전역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6명이 숨지고 1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휴전에 합의했지만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휴전 7개월 동안 숨진 팔레스타인 주민은 750명. 가자 전쟁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 가운데 80% 이상이 민간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시민 100만 명은 가자 지구에서 집단 학살과 인권 침해를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이스라엘과 협력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시작한 서명운동이 석 달 만에 100만 명을 넘기면서 EU 집행위원회는 이 문제를 공식 검토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폴란드 의회에서는 대량 학살에 항의하는 한 의원이 나치 문양을 그려넣은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까지 더해져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한층 냉랭해졌습니다. In considerazione della situazione attuale che stiamo vivendo, ha deciso di sospendere il rinnovo automatico dell'accordo di difesa con Israele.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국가에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3차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엿새째인 오늘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전 9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997.6원으로 어제보다 0.8원이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도 0.8원이 상승해 1,991.5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지역 휘발유 값은 2,027.5원, 경유 값은 2,013.2원으로 비슷한 오름폭을 나타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부터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화학 제품 원료에 대한 매점 매석이 금지된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재기 행위를 철저히 엄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 기업이 정보를 신뢰하고 매점 매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려면 필요 품목 수급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세금으로 석유 최고 가격제 비용이 일부 충당되고 있고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는 에너지 절약이라며 기업과 국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 타격은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저희가 증시 얘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큰 폭으로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이 전쟁이 조만간 끝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이상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전쟁의 이슈를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다라는 좀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나빠질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장에서 본다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의아하죠. 왜냐하면은 아니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하기는 좀 힘든 거 아니었느냐라는 게 기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세계 중앙 은행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하지만 경기 하방 압력은 더 거세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베팅을 했을 때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경기 하방을 막고자 이제는 은행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대표님이 연준이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먼저 반응하거든요. 벤센트 장관도 오늘 이제는 인터뷰에서 이제는 좀 밝혀졌는데 금리 인하의 여력은 아직 미국이 남아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금리 인하가 정말로 이루어지는 거냐. 이런 생각에 이제는 또 시장이 또 반응하기 시작했고 오늘 우리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크게 이끌고 있고요. 특히 주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추이인데 외국인들이 어제 SK하이닉스를 많이 샀는데 오늘은 또 삼성전자를 한 2,500억 정도 더 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이제는 이런 거죠. 전쟁이 만약에 끝나면 우리나라 주가에서 가장 크게 오를 게 무엇이겠느냐라고 이제 판단했을 때 역시나 반도체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오르고 있고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뚫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 살 걸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 지수가 시장을 이끌고 코스피 지수 당연히 이제 상승 추이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외국인들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도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이전에 그 전쟁 전에 있잖아요. 뭐 전고점이 한 6,300 중반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전고점을 뭐 조만간 뚫어낼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지금 만약에 반도체 지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시총으로 본다 그러면 거의 3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지수가 계속적으로 오른다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뭐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는 전고점 대비해서 더 오를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계 국제 지수에 편입도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달러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런 대외적인 환경, 그러니까 전쟁이 더 이상 악화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반도체가 이끄는 장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뭐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근데 만약에 전쟁이 생각 의외로 더 길게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면 또 그거야 또 달라지는 분위기가 나오겠죠. 하지만 현재의 분위기는 일단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으니 갈 수 있는 거 바로 반도체. 이게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수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게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아직 이제 더 나빠질 게 없으니까 반도체를 보고 좀 투자를 한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고, 자 저희가 그 이란 사태도 좀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중재가 어쨌든 지난 주말에는 좀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이번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요, 그 이란의 합의를 좀 추동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어떤 최종 합의가 임박했다고 좀 해석하기보다는요, 현재 그 군사적인 긴장 상태를 관리하면서 향후 협상에서의 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압박과 탐색을 좀 병행하는 단계로 좀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아직 주요 의제에 대한 양국 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최종 합의에 이르는 데는 더 많은 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벤스 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건 작은 합의가 아니라 포괄적인 합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에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의미에는 이게 뭐 단기적으로 긴장 완화의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의제들이 있습니다. 뭐 이란의 핵 무력 포기라든가 호르무즈 해협 그 재개 문제, 그리고 뭐 대리 지원 세력에 대한 어떤 관련된 지원과 관련된 어떤 이란의 지원을 좀 차단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좀 포괄적인 접근은 어떤 단기적인 긴장 완화 측면이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중동 지역의 안정적인 영내 질서를 좀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역설적으로 보면 이러한 통합적인 조건 제시 자체가 오히려 협상의 문턱을 좀 높일 수 있는 좀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그 20년 기간이라는 농축 그 중단 기간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2차 협상에서도 이 부분이 자세하게 다뤄질 것 같아요. 이게 일각에서는 20년이 좀 길다라고 언급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뭐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주요 의제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완전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란은 핵 주권을 강조하고요. 또 오히려 그 평화적인 핵 사용과 관련된 의제도 좀 부각을 시킬 것 같은데요. 이게 뭐 그 타결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어느 정도의 좀 진전을 거쳐서 그 이란이 주장하는 평화적인 핵 사용과 관련된 분야까지 협의가 좀 진전이 된다면 네. 뭐 농축의 수준이라든가 기간 또 검증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논의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그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차단하고요. 또 잠재적인 핵 능력 보유 가능성까지 여건까지도 좀 와야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타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20년 동안의 농축 중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무기화 말고요. 그러니까 막 90% 이상 되는 그 정도 농축 말고 뭐 3%, 4% 되는 그 발전에 필요한 농축 수준 그렇게 그 정도의 농축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이 핵 잠재력과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네. 고농축이든 저농축이든 이게 향후에는 핵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으로도 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입장에서 이런 여지를 차단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 해결되지 않으면 그 미국과 이란은 협상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화적 핵 사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란과의 좀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란이랑 미국이 그러니까 대화가 이제 중단되는 상황을 조금 피하려고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그런 운송을 뭐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방안 그걸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1차 협상 때와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그 2차 협의를 통해서 뭔가 좀 타결점을 찾고자 하는 좀 의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또 이제 군사적 긴장 상태가 실질적인 무력 충돌로 기결됨으로 해서 또 외교적 협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좀 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 이란이 자국의 이제 그 상선을 통항을 이렇게 좀 차단함으로 해가지고요. 네네. 어쨌든 지금 그 자국이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서 오히려 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좀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좀 던지려고 하는 좀 의도도 내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뭐 지금 미국의 어떤 액션 때문에 꼬리를 내렸다기보다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도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란 전쟁 때문에 사실 뭐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뭐 전기료 원가도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자체도 쓰기 좀 어려워졌다는 건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올라갔습니까? 지금 이제는 전력 도매 단가 가격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요, 2025년도 12월 당시는 킬로와트 시당 한 90원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계속적으로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건데 2026년 2월 올해 2월 와서는 이게 108원까지 올라섰고요. 그다음에 지금 3월 달 같은 경우에도 110원, 4월 달이 이제는 132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많이 올랐네요. 네, 5월 달 가면은 이게 200원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도매 단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뭐 한전도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당시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네네. 도매 단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었냐 그러면 이게 그 전쟁 있기 전에 한 3배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전도 크나큰 적자를 봤었고, 그러니까 이게 산업적으로 큰 피해를 이제는 갈 수 있는 거고 우려스러운 거는 아마 지금 공감하실 텐데요. 네. 어제 오늘 정말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예. 이번 여름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아마 많은 시청자분께 생각 드실 거예요. 네. 정말 덥겠다. 에어컨 많이 켜실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전력 도매 단가까지 오르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이런 것이 이제는 지금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정부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는 않은데 그중에 이제 한 가지가
전기료 올리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도 좀 만지작거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 이제 전기료를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동결을 시켰었죠. 동결을 시켰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는 동결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한전이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전의 부채가 굉장히 높아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는 생각이 이제 딜레마에 좀 빠진 겁니다. 일단은 가격을 동결하기에는 이제는 전력 부담에 대해서 한전이 계속적으로 부담하게 되면은 한전이 과거처럼 부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동결 계속적으로 인상하자니 국민의 또 물가 부분도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래서 아마 지금 정부가 나왔던 것은 선택적인 거죠. 어떤 거냐면 낮 시간대는 좀 인하해주고 밤 시간대는 인상해주는 이게 이제는 16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낮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킬로와트 시당 한 16원 정도를 인하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밤 시간대는 이제는 5원 정도를 인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대별로 차등을 줘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낮 시간대 좀 쓰도록 이제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들이 저는 현실성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부분이 산업용 전기료 네. 개편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개인은 그럼 뭐 그대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죠.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이제는 개인이 그대로 가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이번 에너지 사태를 어떻게 정부가 현실적으로 좀 극복할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아무리 따져봐도요. 네. 이건 국민들이 같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의 물가 인플레이션 압박이라든지 그러면서 전력 도매 단가 상승이라든지 유가 상승 물론 유가가 $100 이하로 좀 내려왔지만 그래도 고유가 상태거든요. 결국에는 본다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이제 전기차 타지만은 낮 시간대 좀 충전해서 재생 에너지가 좀 많이 나올 때 좀 쓰도록 하는 유도하는 범국민적인 어떤 상황에 같이 동참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높아요. 지금 뭐 오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배럴당 $100 밑으로는 떨어졌지만 네네. 그래도 일단은 유가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 원가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안 그래도 최고가격제 좀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 이거 사실 시행하는 처음부터 좀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걸 씀으로써 어쨌든 소비자들은 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소비를 늘린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네. 대통령도 이걸 좀 지적을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YTN 나와서 아마 처음으로 아무도 얘기 안 했을 때 이거 네. 역진성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최고가격제가 그 당시 처음 이슈가 나왔을 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세수로 메꿔줘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법을 보면은 그 부족한 만큼 그러니까 정유업체가 손해본 만큼 이 정부가 그 손실분을 사실상 보전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역시나 이번에 이제 추경을 통해서 그 손실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죠. 지금 이제 정부의 예산을 본다 그러면 한 6개월 운영하는데 한 4조 2천억 원 정도 이게 예산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의 세금이 이 최고가격제에 쓰여지는데 그러면 유가가 아무래도 높아지더라도 우리 소비자가는 낮습니다. 유가에 비해서. 네네. 그러면 누가 많이 이득을 보느냐? 역시나 이제 고급차 타시는 분들이 더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고가격제를 또 동결 한번 3차 때 동결했지만 아마 계속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비판들은 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고가격제의 딜레마도 여기에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호르무즈 해협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아직까지는 그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가지고 지원 요청, 아마도 뭐 군사적인 지원 요청이겠죠. 이런 걸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현재 이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전투 임무를 위해서 우리 전력을 파견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후 이후의 그 안정화 작전 지원 측면에서는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후 재건 과정에 있어서요, 그 영내 안정적인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 역할 기여 측면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직접적인 어떤 군사력 전개와 관련돼서는 현재 참여 여부, 그다음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전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좀 검토가 되어 있고. 실적으로 이 안정화 작전 과정에 있어서 이제 개별 국가의 해군력이 좀 역할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래도 동맹 및 우방들 간의 연합 전력을 구성해서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정에서 뭐 지휘 체계라든가 각 국가별의 역할 범위, 지역들에 대한 사전 국제적 협의가 좀 전제돼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된 이후에 우리의 좀 참여 여부를 더욱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낸다고 저희가 답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뭐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제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주변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아주 밀접한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미국의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좀 완화시키는 좀 그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서울에서 한국, 미국, 일본 해군의 수뇌부가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지원이나 뭐 국제 현안 관련해서 논의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오갈까요? 예, 아무래도 그 해군 지휘부들이 모였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상황 전개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 각국의 해군의 역할을 좀 원론적 측면에서 모색하는 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의 그 안보 환경뿐만이 아니라요. 이를 통해서 파생될 수 있는 국제 해양안보 환경의 불안정성, 또 이로 인해서 에너지 수급로의 불안정성 문제를 어떻게 각국의 해군들이 좀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거시적 측면의 협의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군사력을 투사하겠다는, 전개하겠다는 그런 협의보다는요.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 각국의 해군력을 어떻게 융합해서 전개시켜야 될지, 또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좀 기초적인 협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원님, 일본의 해군력이 그러니까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특수작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 일본의 어떤 그런 부분은 좀 미국이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개별 국가만의 작전 참여는 굉장히 좀 제한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뭐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일단 미국은 자국의 기뢰 제거함을 보내서 기뢰 제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에 그 매설돼 있는 그 기뢰의 그 정보들이 굉장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주변 국가, 또 우방이나 동맹국들과의 좀 상호 운용성 측면에 있어서 좀 제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의 역할도 좀 중요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동맹과 우방국 간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볼게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중동을 방문한 다음에 귀국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논의됐는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거기서 어떤 걸 좀 저희가 얻어올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공급선 관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교적 협조를 통해서 지금의 좀 긴장 사태를 완화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단기적인 그 완화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많은 의지를 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그 에너지 공급 루트로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한국이 얻게 되는 좀 부정적 파장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떤 수급선을 다변화하거나 뭐 비축류 관리와 같은 좀 제도적인 투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동 사태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파급력들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으로 총출동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전폭 지원을 위한 새몰이에 나섰고요.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와 맞물려서 당의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6월 선거에서 여야 모두의 관심이 좀 부산으로 쏠리는 분위기죠? 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부산으로 총출동했습니다. 현장 최고위를 연 정청래 대표는 주인공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게 직접 파란 점퍼를 입혀주며 전 후보는 부산에 파란 바람을 일으킬 진짜 사나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조금 전부턴 전 후보와 함께 부전시장을 돌며 본격 전재수 띄우기 새몰이에도 나섰습니다. 전 후보의 시장 출마로 비계될 북구갑 지역구 보궐선거가 이번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지도 관심인데요. 전 후보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는 조만간 무조건 열린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회의원 사퇴 시점 지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여권의 북구갑 보선 출마자로 거론되는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에 대한 민주당의 러브콜도 보다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최고위에서 전 후보에게 이 하정우 수석을 좋아하느냐고 단도직입 물었고 전 후보는 사랑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부산 북구갑 공천이 최대 화두입니다. 현재 친한계 등에선 보수 진영 승리를 위해 당이 북구갑 후보를 내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육선 주호영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구갑에 민주당이 당선되게 둘 건지 한 전 대표 당선이 맞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SNS를 통해 북구갑 무공천에 반대하는 건 해당 행위라고까지 목소리를 높였고요. 부산 서구동구를 지역구로 둔 곽규택 원내수석 대변인도 방송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한 전 대표가 당에 다시 들어와서 단일 후보를 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반면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1야당이자 공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법여권 교통정리가 진행 중인 경기 평택을 놓고는 민주당의 재보선 전 지역 공천 기조 속에 선거연대 눈치 싸움이 한창입니다. 민주당 내 공천 진흙탕 싸움이 진행 중인 전북지사 경선을 놓고는 안호영 의원이 제3자 식비대납 의혹에 대한 재감찰 요구는 결코 철회하지 않을 거고 단식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 등을 상대로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현안을 점검하고 있죠. 오전 국회 외통위에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출석해 중동 사태와 관련한 각종 질의에 답했습니다. 역시 화두는 한국 선박 26척에 대한 정보를 이란 쪽에 전달한 게 사실인지 여부였습니다. 조 장관은 이란 측에만 제공한 것이 아니고 걸프 협력회의 국가 미국에도 전부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의 반인권 국가 폭력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망신,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에 대해 메시지를 낸 거라고 엄호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의 경우엔 이스라엘 외교부가 직접 이 대통령 SNS 글을 반박한 걸 두고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해 야단쳤어야 했다고 조 장관을 다그쳤습니다. 또 국회 재경위에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야권은 신 후보자의 자녀 국정 문제 등 신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묻는 반면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전문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경기 양주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건으로 숨진 3살 아이는 병원 도착 당시 뇌출혈과 멍자국에 더해 췌장과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입원 기간 중에 연명치료 중단을 시도하다 친권 행사를 정지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숨진 피해 아동이 이 병원 도착했을 당시의 상태가 심각했다고요? 네, YTN 취재 결과 병원 혈액 검사에서 피해 아동의 췌장 수치와 간 수치 모두 정상 범위의 10배 이상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병원 도착 당시 머리 왼쪽에는 광범위한 뇌출혈 증상이 있었고 귀와 발목, 무릎과 턱 등 여러 부위에 멍자국이 확인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외상이 없더라도 폭행 등 외부 충격으로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며 특히 멍자국이 동반된 경우 비정상적으로 높은 췌장과 간 수치는 강력한 아동학대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6시 40분쯤 친부로 추정되는 남성은 아기가 부딪혀서 정신을 못 차린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밤 9시 반쯤 학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부모가 아이 입원 중에 연명치료를 중단하려고 했었다고요? 네, YTN 취재 결과 의정부 지방법원은 어제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인 친부모의 친권 행사를 정지하고 임시 후견인을 선임했습니다. 앞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그제 법원의 20대 친부모에 대해 아동학대 처벌법상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임시조처를 청구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검찰은 같은 날 친부모가 피해 아동에 대한 연명 의료 중단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확인해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
피의자들의 결정 권한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의 친권 행사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어젯밤 11시 반쯤 병원에서 치료 중에 숨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6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과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이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경기 광주시에 있는 빌라입니다. 이곳에 살던 60대 남성 A씨는 어제 오후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와 그의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모녀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는 범행 직후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딸내미가 뭐 아빠 하면서 아빠랑 같이 살게 엄마하고 엄마 이렇게 하면 죽어 뭐 아마 깜짝 놀랐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막.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말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았고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수차례 신고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씨는 자신의 딸과 함께 A씨의 집에 남아있던 짐을 찾으러 갔다가 범행을 당한 겁니다. 경찰은 이별을 통보받은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A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에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영동고속도로 서창분기점 부근을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터지면서 불이 붙은 겁니다.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대피하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00여 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해주고 41억여 원을 챙긴 의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노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1억 4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의사 노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청담동의 한 의원에서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내원한 105명에게 프로포폴, 레미마졸렘 등 수면 마취제 계열의 마약류를 3,703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2달 동안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됐지만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인데 그대로 통과하거나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 차량을 향해서 경적을 울리는 등 현장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는 56%로 전체 평균인 36.3%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회전 통행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맑고 파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날도 따뜻해서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3.8도로 평년 수준을 6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앞으로 기온은 2도 정도 더 올라서 활동량이 많다면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장시간 바깥에 계실 분들은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부분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날 뿐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는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경기 북부와 충청 지역도 밤한때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방은 서울 26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포항이 18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25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모레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이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중부와 경북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산불 위험성이 크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